안녕하세요. 락락락 즐거운 수학의 김낙관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얻게 하는 시간 2021 학년도 영덕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을 점검해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두 당식 A, B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A 플러스 B 값을 구해달라. 수식 정리, 내림차순 이런 부분들 가장 기본적인 항목 질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식을 더하게 하게 되면 일단 a 제곱에 있는 이 항들 더하기 해주면 4a 제곱이 되겠고요. 그 다음은 마이너스 2ab 플러스 ab 해줄까 마이너스 ab가 되겠죠. 그 다음 2b 제곱 4b 제곱 처리해서 6b 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a 플러스 b를 구하면 나오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가볍게 처리해서 1번 답해갈 수 있는 수식 정리의 가장 기본적인 항목 질문 던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번 이어집니다. 주어진 식을 열심히 전개했을 때 x 세제곱의 개수가 5다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x의 개수를 물어봤는데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잘 전개하느냐 이런 얘기죠. 세제곱의 개수를 구해가는데 그러면 세제곱에 이렇게 전개했을 때 상수하고 좀 만나면 되겠죠. 그러니까 kx 세제곱 처리할 때 세제곱 되겠고요. 1차 부분에는 2차가 이렇게 만날 때니까 3x 세제곱 되겠고 그럼 상수항에는 3자가 있어야 되는데 없죠.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곳에서 개수는 k 플러스 3 되겠고요. 이 결과가 5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k 값은 2 이렇게 좀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x의 개수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1차 부분하고 상수 곱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3kx 이렇게 처리되어 있고 상수항하고 잘못했네요. 상수항하고 1차항하고 이렇게 만나는 거니까 마이너스 x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이곳에서 3k-5 이 부분들이 1차항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k 값이 2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대입을 하게 되면 1입니다 라고 결과 나오겠죠. 됐습니까? 문제에서 필요한 부분들만 이렇게 딱 전개해서 구하면 된다. 이런 부분들 좀 센스 있게 대처해가면 빠른 시간 내에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3번 이어집니다.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당식을 1차식으로 나눌 때의 나머지를 구해가는 과정입니다. 조립제법 할 때 이제 개수들을 채곡채곡 쓰는 거죠. 2창이 없으니까 0 이렇게 처리해줬고요. 잘 썼습니다. 이것을 0 만드는 숫자 A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대로 내려오고 곱하기해서 6을 써야 되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A 값이 금방 2라는 사실을 좀 알 수 있겠죠. 됐습니까? 계산하면 6이 되겠고 그럼 여기 12가 되겠는데요. 와우, 숫자가 좀 커지는데 그죠? 자, 그 다음에는 계산하면 9가 되겠고 2, 9, 18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럼 이제 14 해서 B 값을 또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럴 때 A 플러스 B 값을 구하라면 2하고 14가 나왔으니까 정답 16 해서 풀어가는 조립제법 방법을 좀 알고 있느냐 질문 던지는 그런 내용이니까 이 정도는 가볍게 풀이할 실력 갖춰야 되겠습니다. 4번 시작합니다.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습니다. 판별식을 물어본 거죠. 자, 4분의 D를 좀 써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 플러스 A 마이너스 8 이렇게 처리해서 부호를 좀 잘 조절해서 쓰면 되겠고요. 서로 다른 두 허근 0보다 작다 처리해주면 되겠죠. 서로 다른 두 실근 0보다 크다, 중근 0이다. 허근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0보다 작다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A 값이 7보다 작다 처리되어 있고요. 자연수 개수를 구하라 이런 얘기니까 가볍게 6개입니다 라고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2차 방정식, 판별식은 가장 기본적인 그런 이론 틀 중에 하나니까 확실하게 좀 학습하라 이런 취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5번 시작합니다. 합 가르쳐줬고요. 제곱합도 가르쳐줬습니다. 이때 긴식 형태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 좀 어떻게 해죠? 이때는 이렇게 두 개 항들이 좀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런 특징이 있죠. 그러면 주어진 식을 좀 이용해서 가령 제가 x 플러스 y 이렇게 좀 나와 있는 부분들은 5 마이너스 z 이렇게 됐죠. y 플러스 z 이런 부분들은 5 마이너스 그럼 x가 없는 건가요? 이렇게 됐습니까? 그 다음 이제 x 플러스 z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제 5 마이너스 y 이런 형태를 이용해서 처리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이 주어지는 부분도 전부 두 개씩 이렇게 있는 거죠. 두 개씩 곱하기 있는 이런 부분들이니까 다시 쓰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5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죠. 근데 두 개 곱하기면 부호를 또 바꿔 써놔도 되는데 일단은 좀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면 y에다가 z에다가 그다음에 마음이 급한데요. z에다가 x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25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5에 이제 x 플러스 y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x, y 이런 형태가 되겠죠. 똑같은 패턴으로 좀 세개 쭉쭉 나오는데 25, 25 빼기 5, 5 이렇게 처리되어 있고 y 플러스 z, y, z
z 플러스 x 그다음에 zx 이런 형태로 해서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이런 부분들도 뭐 다시 좀 쫙 더하기 해야 되는 거니까요. 75에다가 자 이런 부분들도 다 좀 정리하게 되면 2배가 되는 거니까 10에다가 x 플러스 y 플러스 z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x, y, y, z, zx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 좀 대입 결과를 좀 그건 좀 다시 구해야 되겠네요. 그럼 곱셈 공식을 이용해야 되죠.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은 이 부분들은 이제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제곱 빼기 2배의 x, y, y, z zx 이렇게 된 부분이 있으니까 이때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이제 15 돼 있고 여기 이제 제곱하면은 15는 25 마이너스 2배의 x, y, y, z 이렇게 처리돼 가는 거니까 이 결과도 좀 그러면 5가 돼야 되겠군요. 됐습니까? 이 결과 5 이렇게 해서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75에서 50을 빼고 또 다시 5를 좀 더하게 해야 되는 이런 결과인가요? 됐습니까? 이렇게 처리해주면은 뭐 결과 30입니다라고 풀이를 하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곱셈 공식과 관련된 부분들인데요. 주어진 식을 좀 그냥 전개해서 풀어간다는 것은 매우 불편한 거니까 이런 부분 풀이할 때는 주어진 결과를 이용해서 이렇게 좀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됐죠? 이렇게 좀 쓸 수 있느냐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좀 효율적인 산수가 가능한 거니까 이렇게 좀 식을 좀 변형해서 대체해가는 부분 조금 학습해 둬야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2차 함수하고 직선이 만나는 좌표를 알파 베타라고 한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넣는다 이렇게 되네요. 됐습니까? 일단 이제 뭐 새로운 방정식에 그는 또 주어진 식이랑 연관성이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일단 x 제곱하고요 ax 플러스 6하고 만납니다라고 돼 있으니까 x 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6은 이꼴 제로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고 이거 이 그림제만 알파 베타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두 근의 합 근거 계수 관계를 알아봐라. 두 근의 곱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좀 처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가 좀 새로운 2차 방정식은 x 제곱 플러스 2bx 마이너스 18 이퀄 제로 이렇게 풀어가야 되는데요. 뭐 근이 a하고 마이너스 6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또 근거 계수 관계를 쓰면 되겠습니다. a 마이너스 6은 이퀄 마이너스 2b 이렇게 관계. 그다음 마이너스 6a는 이퀄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18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좀 값이 얻어집니다. A 값은 3에서 결과 나왔고 여기다가 3을 대입을 좀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마이너스 3인가요? 그러면 2b는 이퀄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된 거죠. 또 B 값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이 3a 플러스 2b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3a는 당연히 9가 되겠고요. 2b 처리해주면은 그냥 곧바로 좀 해주면 되는데요. 콜레 이거 좀 잘못 쓴 건가요? 아이고 이거 잘못 썼군요. 야 이게 큰일 났습니다. 이쪽에서 지금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은 이꼴 마이너스 2이 된 거죠. 아유 그렇습니다. B 값 그러니까 2b는 이꼴 3 이렇게 처리되겠군요. 됐습니까? 그래서 좀 3 이렇게 처리해서 전체적인 결과는 12입니다라고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아이고 중간에 이제 발견했으니까 다행이지 잘못했으면 이것도 결과도 좀 잘못될 뻔했네요. 자. 큰 틀 다시 한번 볼까요? 2차 함수하고 직선하고 만나는 부분들 만난다고 해서 이제 2차 방정식 만들어가고 근이다라고 해서 근이 이제 알파벳 나왔으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이제 이렇게 처리하겠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을 근으로 하는 새로운 2차 방정식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것에 또 다시 근과 계수의 관계를 다시 한번 또 더 사용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풀이 가능한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2 이렇게 나왔고요.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역시 또 우리가 좀 반드시 알아야 될 그런 중요한 이론 틀이니까 확실하게 학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7번 시작합니다. 주어진 식의 값을 계산해달라 라고 되는데요. 와우. 화려하죠.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공통적인 어떤 숫자들을 좀 봐야 되는데 2021이 보이죠? 이런 부분들을 좀 x 이런 식으로 좀 치환하겠고 식을 좀 변형한 다음에요. 그럼 전체적인 것은 뭐 곱셈 공식 인수분해 이런 부분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런 문제라고 좀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x 제곱에 x 플러스 1 처리가 되겠고 마이너스 5x 플러스 3 가면 되겠고요. 자, 분모는 x에 이거 둘이 x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플러스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써볼까요? 일단 분모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가볍게 정리되는 부분이 보이는데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3 분차는 조금 이제 정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뭐 조립제법으로 해야죠. 3차니까 1 마이너스 5 3 처리되겠고 일단 좀 1이 되는 것 같죠? 2에다가 마이너스 3 처리해서 가볍게 처리되겠고 그 다음에 뭐 또 다시 또 1이 또 돼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렇게 되면 x-1의 제곱 x 플러스 3이 되고요. 분모는 뭐 x-1의 제곱 당연히 되는 거니까 x 플러스 3에서 최종 결과를 얻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2021에다가 더하기 3을 한 거니까 2024가 답입니다. 라고 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주어진 뭐 숫자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 계산할 때는 뭐 그냥 숫자 가지고 그냥 계산하기는 너무 버겁죠. 이렇게 좀 간단하게 좀 치환을 통해서 어떤 형태인지 좀 살펴보고요. 그렇게 살펴봤을 때 인수분해 혹은 뭐 곱셈공식, 활용식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풀어가는 것이다라고 좀 이해를 기억하고 있으면 좀 어느 정도는 좀 수월하게 문제 형태에 좀 접근 가능하겠습니다. 8번 시작합니다. 두 복소수 주어져 있습니다. 복소수 사이의 관계도 주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됐을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주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건 뭐 켈레 복소수가 되겠죠. 되셨습니까? 자, 이때 이제 뭐 기억은 또 어떻게 풀어가겠습니까? Z파하고 오메가를 곱하겠는데 이런 뭐 하나 좀 처리해주면 되겠죠. 좀 이항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걸 좀 대입해주는 게 좋은가요? 어쨌든 뭐 대입하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건데 뭐 제곱했을 때 갑자기 이런 부분들이 실수입니까? 물어봤는데 우리가 뭐 a 플러스 bi 이런 형태를 해가지고 제곱을 하게 되면 뭐 a 제곱 빼기 b 제곱 플러스 2abi 이렇게 처리되는데 뭐 다른 조건이 없는데 갑자기 이런 부분이 실수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이 부분도 좀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뒤에는 또 뭡니까? Z바 오메가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켈레복수를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이게 이제 Z 오메가 파 이런 형태로 바뀔 건데 이건 이제 뭐 0에다가 켈레복수를 한 거니까 그대로 0 되는 항목이니까 당연히 실수입니다. 맞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뭐 0이다라고 말해도 되겠죠. 자, 디귿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주어진 이런 부분들을 좀 이용하면 되는 건가요? 주어진 조건 나온 거니까 뭐 어떤 것들을 좀 편하게든 좀 이용을 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오메가 바 이런 부분들을 좀 대입하게 되면요 이게 마이너스 Z 이런 형태가 되거니까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뭐 약분을 통해서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디귿도 역시 맞는 이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니은 디귿 맞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켈레복소수 이렇게 좀 근데 뭐 주어진 식 나온 부분들 이렇게 좀 이항시켜서 대입하고 뭐 중요한 특징이라는 것은 뭐 주어진 식에 이제 켈레복수를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해서 0된다. 뭐 요거 하나 좀 특징이 있는 건가요? 나머지는 뭐 대입해서 자연스럽게 좀 처리해가면 되는 거니까 괜히 좀 이제 뭐 이렇게 Z 바 오메가 뭐 이렇게 나왔다 해서 당황하지 말고요. 차분하게 좀 대처해가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9번입니다. x에 대한 2차식 쭉 주어졌는데 식이 좀 엄청나게 길게 되어 있습니다. 자,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뭐 그러면 뭐 판별식을 좀 열심히 좀 살펴보면 되겠죠. 자, 짝수 공식을 쓸 수가 있겠군요. 그래서 a 플러스 b의 제곱 처리하면 되겠고요. 다음에는 또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긴 식을 써야 되는데 a 마이너스 b의 제곱도 써야 되겠고 플러스 3ab도 써야 되고 식은 좀 엄청 깁니다. 그죠? 했을 때는 0 이렇게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제곱해서 정리하게 되면요. a제곱, b제곱 이쪽에 a제곱, b제곱이 나오죠. 이런 부분들 좀 소구가 될 거니까 2ab 마이너스 2ab에서 4ab 이 정도 좀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항시키면서 이 부분들이 마이너스 3ab 처리해주면 되겠고 플러스 2a 플러스 3b 플러스 3은 이꼴 제로 이렇게 좀 써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 부분 좀 다시 정리해주면요. ab 플러스 2a 플러스 3b 더하기 3은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게 지금 뭡니까? 문자가 두 개 있는데 시간 하나 이렇게 되는 거니까 좀 까다로운데요. 근데 뭐 정수 AB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거는 좀 뭐 부정방정식 이렇게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문자 조건이 돼 정수 조건일 때 뭐 인수분해가 돼야 되는 거니까요. 요걸 좀 인수분해 이렇게 한다면 이제 문자까지만 인수분해 하면 되겠습니다. 2a가 나오려니까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 2 해주면 이제 2a가 되겠고 플러스 3 해주면 3b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요 부분들은 뭐 6에다가 여기 있는 3을 좀 이항시켜서 빼기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a 플러스 3 b 플러스 2는 이꼴 결과 3입니다 라고 해서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부정방정식이니까 이제 답이 곧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찾기를 열심히 들어가야 되는 거죠. 1 곱하기 3, 3 곱하기 1 이런 부분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이런 형태가 좀 나오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뭐 조건을 만족하는 이제 AB 값을 또 따로 구해야 되는 거죠. 이항시키니까 마이너스 2, 그 다음에는 여긴 1 이렇게 처리되겠고 이때는 좀 AB의 곱을 구하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2 이렇게 좀 나오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여기는 이제 뭐 0에다가 마이너스 1 처리되니까 곱하면 0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5 해서 곱하면 20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마이너스 6에다가 마이너스 3 해니까 18 여기는 결과들이 나오겠습니다. 이런 결과들이 쭉쭉쭉 나오죠. 이렇게 처리됐을 때
곱 중에서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 이 둘을 또 문제 합하라 이렇게 되는데 가장 큰 값은 뭐 20이 가장 큰 값이 되겠고요. 가장 작은 값은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좀 나오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 둘을 또 이제 또 다시 더하기 해서 정답은 18입니다라고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오, 은근히 좀 까탈스럽네요. 그러니까 뭐 판별식 D에 의해서 뭐 2차식이 뭐 중근이다, 이렇게 완전 제곱식이다 해서 판별식 D에서 살펴가는 부분들은 뭐 큰 무리가 없는데 나온 이 관계식을 이제부터 이제 더 뭘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이게 이제 부정방정식이다라고 해서 부정방정식 풀이하는 방법이 또 안 돼 있으면 또 풀이가 좀 안 되는 거니까 이게 좀 두 개의 이론이 연결되어 있는데 특히 이제 부정방정식 파트 부분들 좀 확실하게 좀 잘 알아서. 부정방식 정수 조건 이렇게 돼 있을 때는 문자가 인수분해 되게 이제 만드는 거죠. 인수분해 되게 이렇게 만드는 이 부분들이 풀이의 이제 키포인트다. 이런 걸 좀 기억해가면서 학습 잘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10번입니다. 2차 함수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프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인대로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a값은 뭐 양수다 이런 조건도 좀 주어져 있군요. 자, 2차 함수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그려가라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뭐 일단 뭐 판별식을 좀 살펴봐야 되는 그런 항목 a제곱 마이너스 2b 처리되는데 이 부분들이 0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되겠죠. 됐습니까? 실질적으로 뭐 대칭축이 이곳이 뭐 a 이렇게 돼가면서 지금 대입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요?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2b 이렇게 처리되는데 뭐 이 값이 뭐 지금 이제 음수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a 제곱 이렇게 커가는 거니까 뭐 어쨌든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기본적인 주어진 조건이 돼 있고요. 이것만 하더라도 뭐 기억은 좀 해결되는군요. a 제곱이 2b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 부분이 기억이니까 이건 뭐 두 점에서 만납니다. 이런 형태로 풀이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자, 이 부분들은 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느냐 이렇게 좀 물어봤는데 이것도 좀 대략 맞는 것 같은데 자, fx 부분들 있으니까요. 주어진 식을 좀 써야 되겠고 2ax 2b 처리되는데 이제 눈비해서 이제 새롭게 좀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좀 처리해야 되는 그런 항목. 자, 이렇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b는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되는 건데 이곳에서 이제 좀 또 역시 판별식을 좀 알아보면 되는 항목이죠. 4분의 D 역시 알아보게 되게 되면 a제곱 마이너스 b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뭐 결과가 좀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식이니까 0보다 크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좀 주어진 식 뭐 그래프 좀 살짝 살펴보면요. 주어진 식 이 부분들이 당연히 지금 이제 x축 밑에 있어서 이제 이렇게 두근이 이렇게 되는 항목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a 제곱 자체가 2보다 이렇게 크다고 돼 있는데 뭐 이게 지금 마이너스 a 제곱이었으니까 이게 음수였고 b라는 것은 엄청나게 조금 큰 양수 이렇게 돼가는 건데 뭐 이런 부분들이니까 이것도 뭐 0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해 가는데 지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a 제곱이 뭐 2b보다 크니까요. b를 좀 빼더라도 b보다 더 큰 형태, b 값이 이제 양수니까 양수다 이렇게 처리해 가서 서로 다른 두 점 만납니다. 이렇게 처리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0부터 3a까지 좀 살펴보는데 최대 최소 구하라 이런 얘기인가요? 뭐 그래프 모양이 여기가 좀 a가 이렇게 되는 거 있고 0부터 처리되겠고 3a 2a에다가 3a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게 되면 a일 때 최소 3일 때 최대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b 이렇게 처리되는 항목이었고요. 주어진 식에다가 3a를 좀 대입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a를 대입해주면 9a제곱에다가 여기가 또 어떻게 되는가? 6a제곱 이렇게 처리 되겠죠? 그러면 뭐 3a제곱 처리가 되겠고 2b를 된 항목이 되겠습니다. 뭐 차이를 구하니까요. 4a제곱 이렇게 차이가 좀 생기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차는 4a제곱이다. 이것도 역시 맞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조금 이제 복잡해졌는데 뭐 이렇게 대단한 이론으로 구성된 게 아니니까요. 뭐 차분하게 대체해가면서 살펴보면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뭐 주로 이제 뭐 판별식과 관련된 정보들을 좀 주로 많이 이용한 거니까 첫 번째 뭐 두 점에서 만난다 해서 먼저 가볍게 좀 구해진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좀 새로운 식 만나서 새로운 식을 좀 구해서 역시 또 판별식을 좀 조사해가는 항목인데 첫 번째에서 구한 정보를 좀 이용해서 해야만 이게 0보다 크다는 것들을 좀 살펴갈 수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 조금 잘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뭐 최대 최소는 뭐 그래프 모양에서 제한 변형 표시하게 되면 뭐 당연히 최소 최대되는 부분들을 구할 수 있고 그곳에서 또 차를 또 구해갈 수 있는 항목이니까 당황하지만 않으면 뭐 무리 없이 또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으로 구성된 것 같습니다. 됐죠? 뭐 침착하게 주어진 문제들 하나하나 잘 처리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11번 시작합니다.
어이쿠 36에 21제곱이 엄청나게 큰 숫자인데 이걸 또 37로 나눈다. 아이고 나머지는 아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해주면 좋겠습니까? 뭐 이렇게 치환을 통해서 좀 처리해가는 게 좋겠죠. 뭐 첫 번째 문제 풀 때는 36 이런 부분들을 좀 x 이렇게 좀 생각해주면 되겠고요. 그러면 x의 21제곱 이런 부분들을 37이니까 x 플러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후 이렇게 x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를 a라고 했으니까 a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나머지 정리 원리에 의해서 이것을 이제 0 되게 하는 거니까 이제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마이너스 1에 21제곱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1 되겠고 a가 이제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때 조금 조심하면 해야 될 항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숫자로 이렇게 좀 나누는데 나머지가 음수로 나올 수가 없죠. 그렇게 되면 이곳에다가 나눠주는 숫자만큼 37은 이제 항상 더하기 빼기 해줄 수 있죠. 37의 배수만큼은 그렇게 해서 이제 36입니다라고 좀 구해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이게 마이너스 1이 아니라 얼마라고 답해야 된다고요? 36이다 이렇게 좀 답해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37을 이때는 또 37을 또 이걸로 마음이 급한데요. 37을 x라고 또 치환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x의 그다음 몇 제곱이요? 20제곱입니까? 20제곱 이런 부분들을 이 36이니까 x 마이너스 1로 나누는 거죠. 그렇게 좀 나누면 되겠고 이때 나머지를 이제 b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역시 풀이 원리 는 0 되는 거 대입해주니까 1을 대입해주면 되는 거니까 1에 20제곱해서 1입니다. b 값은 그래서 2다라고 좀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a, b 값 다 구했을 때 더하기 해주십시오 라고 돼 있으니까 뭐 더하기 해서 37 이렇게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뭐 역시 큰 숫자 돼 있을 때 이렇게 좀 치환하고 치환해서 뭐 식을 좀 간단하게 좀 살펴가는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되겠고요. 숫자로 나눴을 때 나머지 구할 때 자 이런 부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 부분들 자 여기가 좀 열심히 또 다 풀어놓고 나서 또 실수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니까요. 이런 것도 좀 꼼꼼하게 좀 잘 점검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자 11번 마무리합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12번이 되겠습니다. 직사각형이 x축에 있고 CD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렇게 주어진 함수 관계가 있는데요. 요거는 뭐 이렇게 좀 x는 4라는 좌표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x만큼 왼쪽으로 x만큼 갔을 때 이 좌표가 같다 이런 얘기는 뭐 x는 4가 대칭축이다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자, 근데 뭐 주어진 보니까 뭐 2차 함수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2차 함수에 뭐 축이 딱 주어져 있다 이런 얘기니까 뭐 fx 자체를 아주 중요하게 그럼 여기다 이렇게 쓰면 되는가요? 여기가 좀 4입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0,0 지난다는 아주 중요한 정보가 있으니까 그럼 뭐 근이 이제 0하고 이쪽은 이제 8 이렇게 되는 거니까 최고 차이에 어떻게 될까요? 뭐 미리 음수까지 감안해서 할까요? 그냥 할까요? 뭐 그러면 x제곱 그냥 하죠. 뭐 이렇게 8x다 이렇게 좀 넣으면 되겠습니다. 근데 또 1,7을 지난다 이렇게 돼 있죠. 1을 좀 대입해 주니까 마이너스 7a 돼 있는데 이게 7 이렇게 돼 있으니까 a 값은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서 뭐 함수식 자체가 좀 나온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8x다 이렇게 함수식을 구해놓고 풀이를 좀 진행하면 되겠다 이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때 문제는 무엇을 풀어인가요? 직사각형의 둘레 길이 이런 거 물어봤습니까? 둘레 길이의 최대값? 알겠습니다. 뭐 이럴 때는 뭐 이렇게 뭐 이런데 뭐 좌표를 놓으면 되죠. D점 좌표를 어떤 문자로 놓을까? A가 좋을까요? A,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8A 이런 형태로 하게 되면 뭐 둘레 길이 무난히 구해 갈 수 있겠습니다. 뭐 가로 길이는 이만큼 구하게 되면요 4 마이너스 A가 되는데 이걸 좀 2배 해주면 이제 가로 길이가 되는 거죠. 세로 길이는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8A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이걸 좀 합하면요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6A 플러스 8 되겠군요. 이런 거에 또 역시 몇 배 또 2배까지 처리해줘야 이제 뭐 둘레 길이 이렇게 좀 되겠죠. 됐습니까? 뭐 이제 지금 여기 뭐 가로 세로 이렇게 나왔겠고 뭐 둘레 길이가 되면 뭐 2배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무난히 좀 처리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된 거 같은데 최대값을 또 아직도 그럼 더 구해야 되죠. 그러면 안쪽에 있는 함수 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꼭지점의 x좌표는 x좌표가 아니라 a좌표라고 해야겠죠. a좌표는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b 해주니까 3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3을 좀 대입해가면 되겠죠. 자, 2배는 있는 거겠고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9 플러스 18 플러스 8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2 곱하기는 있는 거에다가 여기가 9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9가 되는 거니까 얼마가 되는 건가? 17이 되는 건가요? 17 이렇게 처리해서 최종적인 좀 답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34 이렇게 답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뭐 주어진 정보들을 이제 얼마나 좀 효율적으로 잘 처리해 갔느냐 매우 필요하죠. 먼저 대칭이라 이런 관계 식 해석하는 거 좀 잘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 주어진 좌표 대칭이 나온 상태에서 주어지는 거니까 이 함수식 이렇게 만들겠고, 그다음에 1,7이 있으니까 대입해서 최종 이제 함수식을 좀 만들어 달라 이런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엔 이제 함수식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둘레의 길이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뭐 이런 거 지금 좌표 하나만 저렇게 잘 정하면 되겠다라는 얘기가 있고, 뭐 가로 길이 구할 때 조금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대칭축을 중심으로 해서 이만큼 길이 구해서 이제 2배를 해야 되는 거니까 2배에서 가로 길이, 세로 길이 이제 합쳐서 또 2배를 해야 이제 전체 둘레 길이 이렇게 돼가는 항목. 식을 세워가는 절차 부분들까지 점검해 드렸으니까 이런 부분들 복습을 통해서 확실하게 좀 잘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영도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다음식을 x-로 나눴을 때 나머지 좀 가르쳐줬고요. 완전 제곱식으로 나눌 때도 나머지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완전 제곱 이 부분이 좀 살짝 까다로울 수 있는데 젖어 있고요. 두 식을 포함한 3자식으로 나눌 때 나머지를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좀 새로운 식 형태가 되어 있을 때는 좀 써보면 되죠. x 플러스 2의 제곱 나누면 몫이 생기고, 나머지는 뭐 3차로 나눴으니까 2차인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좀 처리해 놓고 풀이를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미지수가 3개가 되어 있는데요. 뭐 1차로 나눈 거에서 뭐 정보 하나가 좀 나오겠고, 2차로 나눈 이 부분에서 정보를 2개 얻어야 되는데 숫자 집어넣는 그런 형태에서는 정보 하나밖에 얻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x 플러스 2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이디어를 잘 얻어야 되는데, 요때 이제 나머지를 좀 잘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집적이게 나눴다고 치면 이게 몫이 또 a 이렇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a의 x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처리되겠고, 이때 나머지가 x 플러스 3 이렇게 됐으니까 x 플러스 3 이렇게 써서 우리가 지금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나온 이 부분들을 이렇게 좀 효율적인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는 저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 그러니까 이제 p1입니다. 이런 거 좀 이용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당연히 중간에 이 부분들은 0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2를 대입하면 3이니까 9a에다가 더하기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나머지가 이제 13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a 값이 1 해서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이 식에서 나머지를 rx다 이렇게 처리했으면 이 부분들 이제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 이렇게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전개해주면 되겠습니다. x제곱 4x에다가 5x가 되겠고, 그 다음에 4에다가 플러스 7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해서 결과를 좀 얻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럼 좀 4번이 좀 답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뭐 키포인트 되는 부분들은 일단은 뭐 3차로 나눌 때 2차로 쓰는 이 부분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요.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좀 2차로 나눴을 때 이렇게 좀 나누기가 좀 더 될 수 있는 거니까 나누면 a라는 몫이 생기고 나머지 이렇게 처리해서 뭐 주어진 정보하고 좀 연결시켜서 식을 좀 써가는 거죠. 이 형태가 키포인트가 된다. 촉촉촉 메모를 좀 해가지고 요걸 중심으로 해서 학습을 좀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완전 제곱을 포함하는 그런 형태의 나누기 했을 때 주어진 부분 좀 이용하는 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4번 살펴봅니다. 자연수 n에 대하여 와우, fn 좀 희한하게 주어졌네요. 자, fn 이렇게 줘야 되는데 좀 독특하게 주어져 있으니까요. 그 부분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뭐 i의 n제곱 공통이니까 공통 끄집어내면 되죠. 그러면 이제 i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서 살펴가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n에 따라서 이제 이 앞쪽만 열심히 좀 잘 대입해주면 되겠죠. i 돼 있고, 그 다음 i 제곱이 마이너스 1, i 세제곱이 마이너스 i 대제곱이 1이 된다. 뭐 이런 부분들을 열심히 좀 이용해 가야 되는 그런 패턴인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좀 풀어야 될 것은 뭐 맨 처음에 뭐 f1, 2, 3, 4 이렇게 가는데 부호가 좀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합니다. 이 부분이 또 좀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항목이 되겠죠. 그래서 뭐 뒤에 있는 부분들은 나중에 공통 처리해야 된다고 보고, 앞에 있는 부분만 쓰게 되면요, f1은 일단 좀 i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f2를 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곱하면 이게 이제 마이너스 1 되는데 플러스 1로 좀 바뀌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f3 부분들은 마이너스 i에 또 플러스 i가 되는 건가요? 여기는 그대로 플러스니까 그냥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요 F2 자체는 마이너스 1인데 그 자체에 이제 마이너스 있는 것까지 보면서 이렇게 쓸까요? 이렇게 좀 이런 모양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F4 부분들은 F4는 1인데 이제 이 앞에 또 마이너스 붙으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 나오는 법들을 보면 i에다가 1에다가 마이너스 i에다가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F1 마이너스 F2 더하기 F3 마이너스 F4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결과가 0이 된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주어진 부분들이 내분마다 규칙이니까요. 어떻게 이제 규칙대로 쭉쭉쭉쭉 진행해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때 뭐 그렇다면 이제 언제 끝나느냐? 79에서 끝나는 거니까 이게 이제 결국 이제 몇 개 남느냐를 알아보면 되겠죠. 79 이렇게 처리되는데 뭐 4로 나누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로 나누게 되면 4일은 4에다가 39니까 4구 36 이렇게 처리해주게 되면 3개가 남는 거죠. 3개가 남는 거니까 결국은 F1에다가 마이너스 F2 더하기 F3 뭐 이런 형태 정도 계산해야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앞에 부분들은 이제 I 그 다음에 또 뭐 플러스 1 그 다음에 또 뭐 마이너스 I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뭐 결과는 좀 1 이렇게 되는 그런 항목이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대신 이제 정답을 1이라고 쓰면 안 되겠죠. 지금 이제 이 뒤에 있는 공통 부분들은 이제 계속 있는 거라서 이걸 좀 빠뜨리고 빼고 좀 쓴 거니까. 그러면 최종 정답 문제 앞에 부분 계산한 게 이제 1이었으니까 최종 계산 결과는 마이너스 1 플러스 I 이렇게 처리되는 즉 2번이 좀 답이 돼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주어진 식의 뭐 특징을 좀 잘 살펴가게 되면 이제 효율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 부분들을 또 자칫 잘못해가지고 뭐 앞에 계산 뒤에 계산해서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계산 들고 다니게 되면 뭐 규칙을 조사해 가는데 좀 불편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센스 있게 공통 부분 좀 빼놓고 앞에 부분 좀 처리 다 한 다음에 나중에 공통 부분 중에서 곱하기 해주면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자, 이렇게 좀 효율적으로 계산하는 부분들 참고해가지고요.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효율적인 연산을 좀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15번 시작합니다. 2차 방정식이 두 군 알파 베타라고 되어 있고요. 2차 식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먼저 좀 기본적인 항목 좀 조사해 놓고 할까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1, 알파 베타는 뭐 마이너스 1, 뭐 이런 기본적인 조건이 있겠군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주어질 새로운 F라는 2차 식은 이런 조건이 만족되는데요. 와우. 근데 F 알파가 2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 베타입니다. 그럼 이제 베타라는 부분들 그럼 어떻게 고치죠? 2에다가 1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고쳐서 여기는 뭐 3 마이너스 알파다. F의 알파를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베타라는 부분들도 규칙성이 똑같은 거니까요. F 베타는 그러면은 3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요 식을 보고 우리는 뭔가 좀 아이디어를 떠올려야 되는데 어떤 아이디어가 필요하겠습니까? fx는 3-x 이런 형태의 식의 만족해놓은 것이 뭐 흔히 알파 베타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좀 이항시켜 가지고요. 플러스 x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처리됐을 때 요 방정식이 흔히 알파 베타다라고 되어 있는 거니까 fx 더하기 x 마이너스 3 해주면 자, 알파 베타를 근원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은 주어져 있거든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최고차 계수를 모르니까 이 앞에다 a 이렇게 써가지고 처리를 좀 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이제 주어진 정보가 하나 좀 더 있죠. 그래서 주어진 식에 1을 좀 대입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1에다가 1 대입했으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3 처리되겠고요. a에다가 1을 대입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 마이너스 1또 속아지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a는 처리되니까 이제 마이너스 3 처리해서 a 값이 3입니다 라고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제는 좀 거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슉 계속 가서 처리해 주게 되면 fx는 3배의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주어진 식도 다시 이항시키면 되죠. x 플러스 3 이렇게 처리해주면 2차식 fx를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겠을 때 이것도 좀 마저 또 전개해서 정리해야 되군요. 3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3 플러스 3 소거되는 거예요. 이런 형태의 식이 좀 됐죠. 됐습니까? 근데 뭐 이거 뭐 0 해가지고 두 분의 좀 합을 구해가는 거니까 뭐 그럼 근이 0하고 3분의 4 나왔으니까요. 아니면 뭐 근과 계수 관계 해도 되죠. 정답은 3분의 4입니다 라고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식을 좀 이렇게 효율적으로 좀 처리해가는 절차 학습을 좀 해둬야 되겠습니다. 알파의 베타 관계 깔끔치 못하니까 이렇게 좀 주어진 게 근과 계수 관계 이용해서 이런 관계 뭐 베타가 똑같고요. 요 식을 보고 이렇게 좀 떠올려가는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좀 만들었을 때 이건 이제 그런 알파 베타를 근으로 한다.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이렇게 좀 만들어서 좀 처리해야 되는 사실 또 역시 요 아이디어도 좀 필요한 부분들이고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또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항목들이니까요. 지금 제가 좀 체킹해드린 부분들 정확하게 잘 이해해서 학습 잘 진행해갔으면 좋겠습니다. 16번 시작합니다. 3보다 큰 자연수 n에 대하여 주어진 식이 이런 2차 식이 이제 뭐 배수가 된다라고 되어 있나요? 그럼 뭐 인수분해 해야 되는 건가요?
자, 인수분해 되면 n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데요. n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겠고 n 마이너스 3 n 플러스 2 쓰면 되겠고 는 k 해서 이제 배수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앞에 부분들이 n 플러스 2 n 마이너스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고 n제곱 플러스 이렇게 됐을 때 자, 이렇게 이제 좀 인수분해 약분해서 좀 처리가 이렇게 좀 되는 거죠. n 마이너스 3에 k 이렇게 처리되는데 와우, 이 부분들은 어떻게 좀 인수분해가 좀 처리가 안 됩니다. 와,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주어진 식 좀 다시 직접 그럼 나누기를 좀 해야 되는 이런 스타일인가요? 뭐 우리가 k 값이 처리되면 이제 n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이건 뭐 어차피 전개해야 되죠. n 세제곱 이렇게 처리되겠고 이렇게 전개할 때 마이너스 2n 제곱 처리되겠고 그 다음에는 뭐 플러스 n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는 이런 식 되는데 이게 좀 이렇게 나누기가 좀 돼야 되겠다. 뭐 인수 자체가 좀 처리 안 되니까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그런 항목인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직접 나누기를 해 가장 바른 방법이 되겠죠. 자, 1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2 이렇게 된 부분들 와우.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1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1 그러면 1 마이너스 3 처리해주면 되겠고 빼기 해주면은 1에다가 1 나오면 또 1 처리해주면 1 마이너스 3 되겠고 4에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 이제 4가 되면 되죠. 4에다가 마이너스 12 해서 플러스 10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직접 나누기 한다는 얘기는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4 처리해서 나갔고 더하기 n 마이너스 3분의 나머지가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10 이렇게 처리됐다 이런 얘기 되겠죠. 됐습니까? 자, 앞에 부분 이제 나눠서 떡 떨어졌는데 이제 뒤에 부분들 이렇게 유리식이 나오면 안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n-3 부분들이 뭐가 되겠죠? 10의 약수 계통이 돼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10의 약수 그러면 뭐 1, 10 이런 부분들 생각해주면 되겠고 2, 5, 10 이런 거 좀 생각하면 되겠죠. 이런 값이 되게 되면 나눠지는 거니까. 됐습니까? 자, 이때 이제 이런 부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게 또 이제 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0에다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까지 이렇게 전부 다 있는 건가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때 좀 나오는 값들을 좀 열심히 구하면 되는데요. n은 그러면은 처리해주면 이제 4에다가 13에다가 계산하면 5에다가 8 이렇게 좀 나오면 되겠고요. 위 부분들은 2도 있는 거고요. 여기는 또 얼마가 되겠습니까? 아, 요거는 음수가 되는 거니까 좀 안 되겠죠. 요거는 이제 플러스 1 되겠고 요거는 또 음수가 되니까 안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 좀 다 더하게 해주면 되겠죠. 자, 처리해서 이렇게 좀 나왔는데 합구하라는 거 맞았죠? 모든 n의 합을 구해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뭐 나온 결과를 좀 더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2하고 8 더하기에서부터 10을 좀 빨리 처리해 주겠고요. 그 다음에 1, 4, 5 합해서 또 10을 만들면 되겠고 그 다음 13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뭐 33 해서 결과를 좀 처리해 가면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좀 살짝 좀 까탈스럽게 구성되어 있는데 좀 확실하게 좀 맞춰야 될 항목. 아쿠 3보다 또 크다고 되어 있네요. 아, 참. 그럼 또 여기 또 1, 2가 또 안 되네요. 아, 답이 또 30입니다. 야, 이것도 또 체킹을 못 해가지고 또 틀릴 뻔했네요. 그죠? 자, 이게 좀 이제 꼼꼼하게 좀 점검해야 될 그런 요소들이 좀 다 보이는 거죠. 됐습니까? 어유, 순간 33이 없어가지고 당황했습니다. 정답 문제 30 이렇게 처리해가면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문제에서 좀 이렇게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좀 보입니다. 주어진 식이 뭐 배수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K배에서 좀 처리해가는 거니까 뭐 나눠 떨어진다 이런 개념이 되겠고, 근데요, 와, 약분해서 사라지는 부분들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 나머지 부분들이 이 부분 좀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좀 나눠진다는 이런 얘기. 그래서 이제 직접 나누기를 해서 이제 이런 모양을 만들어가는 부분들이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항목이 되는 거죠. 그다음 이제 뒤쪽 파트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유리식이 되면 안 되고 나눠 떨어져야 된다. 그래서 10의 인수들을 이렇게 좀 써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전부 다 제가 좀 조사를 했는데 뭐 자연수다라고 해서 이제 좀 이렇게 좀 엑스해가면서 조사를 했는데 와, 또 3보다 크다까지 있으니까 최종적인 계산에서 이 두 부분마저도 어떻게 죠 빼야 되는 거죠. 아, 그렇다면 오른쪽 부분은 다 안 되는 거였네요. 이렇게. 그래서 최종 정답은 이제 30대 가는 항목이니까 뭐 이런 부분들 이제 주어진 조건들까지 꼼꼼하게 점검해서 실수 없이 잘 풀어야 되겠습니다. 17번 시작합니다. x 플러스 y 값 주어져 있고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등식이 성립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x, y에 대하여 등식이 성립한다. 일단 뭐 항등식 형태의 표현인데요. 문자가 이제 동시에 이제 두 개가 이렇게 x도 있고 b-a에 y 이렇게 써야 되는데 동시에 두 개를 좀 고려해 줄 수는 없죠. 주어진 식을 이용해서 e-x 이렇게 좀 써가는 부분들이 풀이의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한 문자에 대해서 열심히 좀 정리해야 되겠죠. x가 들어가 있는 부분들 여기 전개했을 때 좀 맞춰야 되는 거니까요. 2b에다가
보고 좀 바꿔야 되겠는데요. 마이너스 b 플러스 a 이렇게 해서 정리해서 x 정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 전개할 때 이 공통을 좀 묶으면 b 마이너스 a 플러스 1 해서 정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항등식이니까요. 는 0, 0 이렇게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2a 마이너스 3b 이꼴 제로 처리가 됐고요. 여긴 또 뭐 부호를 좀 이쁘게 바꿀까요?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b는 이꼴 1 해서 처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뭐 두 배 해서 뭐 두 배 해서 좀 빼게 해주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b 이꼴 마이너스 2 처리되니까 b 값은 2 해서 좀 나오면 되겠고요. b 값이 2가 된다 이런 얘기는 a 값은 3 해서 결과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AB 값 나왔는데 뭐 두어진 A 더하기 B를 구해서 뭐 오른쪽 가볍게 처리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런 흐름 틀에서부터 좀 문제를 좀 형식을 좀 다시 살펴보면 뭐 x, y에 대한 뭐 이렇게 등식이 성립한다. 항상 성립한다는 그러니까 항등식이라는 이야기인데 문자가 이렇게 x 이곳은 이제 y였죠. 두 개가 두 문자에 대한 항등식 이런 건 안 되죠. 그러니까 관계식을 이용해서 이제 한 문자를 이렇게 딱 처리해서 최종 정리해가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뭐 는영 이렇게 처리해서 항등식 기본 원리 좀 지켜가면 되는 거니까 뭐 이렇게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이론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요. 정확하게 잘 풀이하는 것에 집중해가지고 풀이를 진행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18번 시작합니다. 최고차항 계수가 a인 a가 양수라고 되어 있고요. 2차 함수 fx가 있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직선하고 이거하고 만난다라고 되어 있으면 이제 fx하고 4ax-b 이렇게 처리되는데 만나는 점에 x좌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되죠? fx-4ax 플러스 b는 이꼴 제로 이렇게 돼서 풀어간 식이 근이 이제 1, 5라는 얘기죠. 근데 뭐 최고차 계수 a였으니까 a 처리해 주겠고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 근거 계수의 관계 이용해서 2차식을 딱 만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곳에서 이제 결국 fx가 나온다 이런 얘기죠. ax 제곱 마이너스 6a 이항시키면서 마이너스 2ax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는가요? 5 마이너스 b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가요? 아이꼴래 5a 마이너스 b가 되네요. 됐습니까? 해서 식을 좀 만들어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최대값 최소값 정보가 좀 주어져 있는데요. 2차 함수 그래프를 좀 그려가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죠. a 값이 양이다 해서 좀 풀이하면 되겠고, 대칭축이 마이너스 2분의 b 해주니까 a가 되겠습니다. 1이 되겠습니다. 하하 참. 예, a가 뒤에도 붙어있네.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이때 이제 우리가 마이너스 1부터 2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2면 좀 더 가까운 곳에 해야겠죠. 자, 이렇게 처리되는데 뭐 그렇다면은 뭐 꼭지점에서 최소값 마이너스 1에서 최대값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3a에다가 8a 되겠네요. 8a 마이너스 b 이렇게 처리된 항목이 되겠고, 2를 대입해주면은 마이너스니까 4a 마이너스 b 처리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 부분들이 최대값이 0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8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뭐 쓰고 다시 한번 좀 딱 써서 처리되면 되겠죠. 4a-b는 이꼴 마이너스 8 연립방정식 딱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4a 빼기 해줬으니까 8 처리해서 a 값은 2가 되면 되겠고요. a 값이 2가 되게 되면 b 값은 2, 8, 16 해서 나오면 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값들이 좀 다 얻어졌으니까 이때 이제 뭐 b-a를 구하라. 그러면 16에서 2를 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정답은 그럼 14 해서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그렇다면 뭐 첫 번째 식을 세워가는 관점 하나만 좀 정확하게 잘하면 되겠죠. fx하고 직선하고 만났다 이렇게 이항시켜서 놓게 되는 이 식. 근이 이제 1과 5 최고차 계수 a 이렇게 주어진 거 가지고 와우, 이 부분들이 뭐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항목인 것 같습니다. 해서 이제 뭐 fx가 이렇게 좀 얻어지면 그 다음에 뭐 자연스럽게 이 참수의 최대 최소 관련된 이론들이니까 무리 없이 풀이 가능하겠죠. 처음에 함수 형태의 식 만들어가는 부분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학습 잘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19번 서술형 세 번째 문제가 되겠고, 영도고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복소수 알파 베타, 알파 주어져 있고요, 베타 주어져 있는데 이거 좀 만만치 않은 거 주어진 것 같습니다. 뭐 열심히 또 곱하기 해서 또 i가 나와라 이런 얘기인데, 뭐 어떤 규칙성들이 있는데 평상시에 좀 학습이 좀 잘 돼 있지 않으면 매우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15 이하의 자연수에 대해서 구하라 이렇게 되는데요. 자, 제가 무슨 얘기냐면요, 알파가 지금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요. 요 부분들은 2알파 그 다음에 또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이렇게 루트 3i가 처리가 되겠고, 제곱 과정을 거치면 4알파 제곱에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되겠고, 이항시키니까요 약분하면 이제 알파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은 있고 제로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이곳이 양변에다가 이제 알파 플러스 이렇게 곱하기 했을 때 알파 세제곱은 마이너스 1 되는 성질, 이제 알파 6제곱이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6번마다 규칙이 되는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게 알파거든요. 와, 이게 좀 평상시에 이런 부분들이 연습이 돼 있어야 되는 항목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정보가 있냐면요. 베타가 있는데요. 베타는 또 이제 제곱하는 부분들이 아주 재밌습니다. 그럼 4분의, 그럼 어떻게 처리될까요? 제곱하면은 이 부분들이 3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플러스 2 루트 3i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이걸 또 이제 2로 또 이제 약분을 하게 되면 2분의 2에다가 1 플러스 루트 3i 이렇게 처리가 되죠. 어떻습니까? 이게 저 뭔가요? 이게 이제 알파가 되죠. 됐습니까? 이제 베타 제곱 이제 알파다는 이런 관계도 좀 알아야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고요. 이게 좀 쉽지가 않죠, 그죠? 그 다음에는 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계산했을 때 또 i가 나와야 되는 이런 성질이 있는데요. 또 알파하고 베타를 또 이렇게 곱하기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4분의 처리가 되겠고, 그러면 1 플러스 루트 3i에다가 루트 3 플러스 i를 좀 이렇게 곱하기 해야 되는데, 자, 이게 이제 뭐 4분의가 되겠고요. 이렇게 곱하기 해주면 루트 3, 또 이렇게 곱하기 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루트 3, i 제곱하면서 마이너스 루트 3 되겠고, 이렇게 곱하기 할 때 3i에다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곱하기 할 때 플러스 1 이렇게 i 이렇게 처리가 되죠. 이게 좀 소화되고요. 이게 이제 i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알파, 베타 곱하기 해주면. 이해됐습니까? 자, 그렇다는 얘기는 알파, 베타, 뭐 알파를 또 이제 뭐고 중간에 이제 알파를 뭐 베타 제곱 이렇게 처리했으니까요. 뭐 베타 제곱에다가 베타를 곱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베타 세제곱이 아니다 이렇게 좀 처리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런 형태를 좀 살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에서 알파의 m제곱에다가 베타의 n제곱을 곱하기 한 것이 뭐 i가 된다 이렇게 되는데요. 이 부분들은 베타에다가 이 부분들이 이제 뭐 베타의 2m제곱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니까 베타의 2m 플러스 n 이렇게 한 부분들 이게 이제 i가 된다 이렇게 좀 살펴가면 되겠고요. 됐습니까? 그렇게 되게 되면 이 i라는 부분들이 뭐 상당히 좀 규칙적인 그런 요소들이 되는 거니까 이런 걸 좀 살펴봐서 처리를 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아까 좀 살펴봤을 때 세제곱이 i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2m 플러스 n 이 부분들이 3 이런 형태가 됐을 때 i가 좀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규칙성을 좀 해야 되죠. 또. 자, 이렇게 됐을 때 알파가 6제곱하면 1 되는 거니까 베타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12제곱해야 1 되는 거라서 12번마다 규칙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그 다음에는 12 더하기 3, 다음에 또 11을 또 더하니까 24 더하기 3, 그 다음에 또 11을 또 더하기니까 36 더하기 3, 뭐 이런 부분들이 i가 나오는 그런 특징 있는 그런 값들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게 좀 진짜로 다 만만치가 않은데 이런 게 좀 나왔네요. 어떡합니까?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부분 가지고 복습을 해야 되겠죠? 자, 문제를 보게 되게 되면 이때 뭐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맨 마지막 숫자 이게 좀 답이 되는 거죠. 이때 값은 문제에서 15니까 15, 45까지 되니까 45를 또 더 넘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11을 또 더하기 넘어가니까 지금 이곳에서 구한 39 이 부분들이 정답에 돼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학습해야 될 요소들이 좀 많습니다. 평상시에 주어진 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다양하게 좀 학습이 되어 있어야만 풀이 가능한 거니까요. 알파에 대한 특징 설명드렸습니다. 세제곱, 그래서 이제 6제곱 하면 1 되는 부분들, 그 다음 뭐 베타 부분들도 제곱했을 때 또 알파가 되는 특징들 보였고요. 알파 베타 곱하기 해서 즉 베타의 세제곱 부분들이 i가 돼가는 이렇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알파가 6제곱이면 베타는 이제 12제곱마다 규칙이니까 나중에 이제 이걸 적용해서 이제 3일대 부분에다 그 다음에 이제 12씩 이렇게 더하기 한 이 부분들이 규칙이 되겠다. 그래서 연결해서 풀어갈 애들은 그럼 좀 상당히 까탈스러운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제가 좀 드린 정보들 철저하게 좀 학습해서 좀 실력 쌓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자, 19번 마지막 문제 어려웠는데 어떻게 좀 잘 이해됐습니까? 좀 열심히 좀 복습해야 되겠죠. 자, 이것 말고도 앞쪽에 좀 좋은 문제들 몇몇 보이는데 학습을 통해서 실력 쌓는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영덕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